짙푸르던 잎들이 낙엽으로 땅 위에 드러눕는 모습을 보며 삶의 단순한 이치를 모른 척하고 살아온 날들이 나를 무척 부끄럽게 합니다.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굴곡진 인생길에서 늘 자기 중심적이었던 고착된 내면의 생각을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무심한 척 내려놓을 수 없음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을 머리에 담고 사는 인간이기에 그러한가 봅니다. 이제 들과 사는 여름의 녹색 옷을 갈색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푸른 잎속에 담겼던 꿈과 사랑은 더 이상 탄소 동화작용을 할 수 없음에 스스로 잎을 떨굽니다. 잠시 눈길을 들어 금강가를 거닐어 봅니다. 물길은 쉼없이 흘러 서쪽으로 가고 하얀 백로 몇 마리 무심한 눈길로 미동도 없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그림 같은 풍경인데요. 이런 풍경 속으로 오늘도 마음을 들여놓아 봅니다. 여유 있게 산다는 것이 뭘까요? 그냥 이렇게 잠시 생각을 내려놓는 일이 그렇게 사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장윤정입니다. 별. 당신은 내게 그런 사람이에요. 늘 가슴에 품고 살아요. 당신에게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가끔은 생각을 해줄까. 별처럼 반짝이던 우리의 시간도 지나갔죠. 꿈처럼 다시 볼 수는 없나요? 바람처럼 스쳐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가는 금강 물길을 따라 서쪽으로 가다 보면 부여가 나옵니다. 그곳은 옛 백제의 고도로서 둘러보면 참 좋은 문화재들이 질비한데요. 그런 곳에 사시는 시조 시인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흥우 시인이십니다. 이번에 이흥우 시인께서 7번째 시조집 비단강로를 출간하셨습니다. 지난번 충남문학축제에서 만나 시조집을 선물 받았더랬는데 이제야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단강이라는 말은 금강을 부르는 다른 말로 참 예쁜 표현입니다. 금강 또는 비단강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요즘 이곳에서는 금강을 이렇게 비단강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따뜻한 흥분을 마음에 담고 이흥우 시인의 시조집 속의 시를 읽으며 시심에 젖어볼까 합니다. 먼저 이흥우 시인의 시조집 비단강 노을의 구성을 살펴보면 총 4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1장 금강의 노래, 2장 춤추는 억새밭, 3장 비단강 노을, 4장 세월의 강, 이렇게 총 4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조들이 담겨 있을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하나씩 읽으며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알다시피 시조는 우리가 운율이 있지요. 3434, 3434, 3543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정형적인 운율이 있는데 이런 운율을 기초로 해서 쓰는 게 시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흥우 시인께서 소개해 주시는 시조들도 아마 이런 운율에 맞춰서 시가 써졌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비교적 시조는 좀 짧은 시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점 참조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 속에 있는 시 중에서 첫 번째로 비단강 낙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단강 낙조 이흥우. 노을빛 하늘처럼 낡은 삶 살라하여 번지는 단묵 보듯 전하는 뜨거움은 까만 밤 불덩이 하는 긴 그림자 그리움. 서산에 걸친 백발 홍시로 물든 산하 녹익힌 강물 위로 뒤안길 보여주듯 바람은 옷소매 축혀 조각달을 띄운다. 아주 좋죠? 비단강 낙조. 마침 비단강에 낙조 지는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어서 억새밭 강둑에서라는 시조 읽어봅니다. 억새밭 강둑에서 이흥우. 청잣빛 깊은 하늘 비행기 윤술되어 물고기 번쩍이듯 초승달 손짓하니 해넘이 노을빛 속에 은빛 술잔 빛난다. 갈매빛 어디 가고 흰 억새 물결 잃어 먼 발치 애움길로 달려온 뒤안길은 어느새 녹익힌 강물 홍시 하나 불켰다. 인걸불 울음 묻혀 불타는 몸부림은 서산에 걸친 백발 노을로 물든 산하 억새는 솟을바람에 술렁대며 옵니다. 운율이 느껴지죠? 억새밭 강둑에서 이렇게 노을빛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억새들의 그런 하얀 꽃술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금강가에 가면 이렇게 많이 억새들이 피어 있죠. 지금 한창 때입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상사화입니다. 상사화 이흥우. 장맛빛 흠뻑 젖어 그리움 눈물 쏟는 피토한 아픈 사랑 긴 목에 얹어놓고 어두운 밤 입 모시는 길 등불 밝혀 그리다. 네, 이 상사화라는 시를 읽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상사화하고 꽃무릇을 혼동하더라고요. 같은 꽃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상사화와 꽃무릇은 전혀 다른 꽃입니다. 피는 시기도 다르고요. 상사화는 잎이 먼저 폈다가 꽃이 피고요. 꽃무릇은 꽃이 먼저 폈다가 잎이 나중에 올라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분명히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사화와 꽃무릇은 전혀 다르다. 서남사 같은 데 많이 피는 꽃무릇을 보고 다들 상사화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잘못된 겁니다.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읽어보시는 부소산을 돌며 읽어보겠습니다. 부소산을 돌며 이흥우. 가부좌 참선하듯 옆에 낀 백마강은 고란사 종소리에 물 한 개 피어올라 물새알 천년 꿈져져 구곡간장 달랜다. 옆구리 휘어돌아 강물에 우는 달빛 태작골 사자루에 산까치 둥지 틀면 낙화암 꽃잎 날리어 눈물 젖는 두견화. 이 부소산은 낙화암이 있는 그 야트막한 산이죠. 우거진 숲이 참 멋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을 거닐면서 낙화암에 담겨있는 그런 애잔한 아픈 역사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가슴 짠하고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부소산 밑에 가면 고란사라는 절도 있고요. 그 앞에서는 요즘에 황포도떼가 많이 떠다니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성흥산이라는 시 한번 읽어봅니다. 성흥산 이흥우. 가림성 사랑나무 부부의 연을 맺어 해맞이 다짐처럼 큰 꿈이 익는 이곳. 해넘이 고운 사랑이 성흥산에 물든다. 네, 이 성흥산에는 가림성이라는 성이 있는데요. 이 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놀러도 갑니다. 근데 거기에 사랑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사진으로 많이들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올려주고 하는 그런 나무인데 반씩 찍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붙이면 하트 모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흥산이 유명하고요. 성흥산의 사랑나무 하면 아주 사진 찍는 사람들 중에서 또 연인들 중에서 꼭 가봐야 할 곳 중에 한 곳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자, 시조다 보니까 비교적 짤막짤막한 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몇 편의 시를 읽었지만 그러나 그 시들 속에서도 시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음에 시를 읽는 제가 큰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자, 앞으로 소개시키는 시들이 또 어떤 맛을 느껴줄지 생각하면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안성훈입니다. 잠깐이라도. 찾아왔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어쩌다가 당신 때문에 가슴이 뛰고 있네요. 누구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았어. 가까이 다가왔어도 누구도 님 대신 할 수가 없기에 꿈 같은 사랑을 한다. 잠깐이라도 나를 바라봐 준다면 달리 오 마이 달링 유 그대여. 잠깐이라도 그댈 볼 수만 있다면 원하고 원하는 사랑.
않았어. 가까이 다가와서도 누구도 님 대신 할 수가 없기에 꿈 같은 사랑을 한다. 잠깐이라도 나를 바라봐 준다면 달리 마이 달링 유 그대여. 잠깐이라도 그댈 볼 수만 있다면 원하고 원하는 사랑. 잠깐이라도 나를 바라봐 준다면 달리 마이 달링 유 그대여. 잠깐이라도 그댈 볼 수만 있다면 원하고 원하는 사랑. 원하고 원하는 사랑.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부여의 이형우 시인의 시집 속 시를 읽으며 부여 곳곳을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봄맞이 읽어봅니다. 봄맞이 이형우. 맥짚어 내린 봄비 한 움큼 부푼 꽃봉. 산수유 눈웃음에 찢어진 저고리는 뒷동산 계곡물 모여 버들피리 부른다. 꽃망울 녹여내어 벗겨진 치마폭에 그리움 촌농 굳듯 눈물이 마른 봄날 낯다리 잠긴 웅덩이 부침개에 논일다. 좋죠? 자박자박 봄맞이 나가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어서 입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마 끝 봄 햇살은 곧불든 재채기로 고드름 목탁 치듯 잔소리 녹는 음달. 눈사람 귀띔해 주듯 몸을 녹여 알린다. 네, 봄이 오는 소리 고드름 목탁 치듯 잔소리 녹는 음달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시는 4월이라는 시입니다. 4월 이형우. 완연한 봄날 속에 목련화 무르익어 뼈아픈 신음소리 버무린 꽃내음은 민들레 옷이 되어 꿈을 안고 떠난다. 아직 봄이 올라면 멀었는데 이렇게 봄 시들을 읽으니까 왠지 봄이 곧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다음 시 또 보겠습니다. 다음에 읽어드릴 시는 대설을 맞으며. 갑자기 이제 한겨울로 또 가봅니다. 대설을 맞으며 이형우. 매서운 바람골이 깨끼발 넘어지듯 동짓달 긴긴 밤은 토막난 그리움이 이불 속 웃음꽃 피어 하얀 밤을 덮는다. 까만 밤 뭇 별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흐벅진 가슴 보듯 백설기 쌓인 밤은 겨울밤 다듬이 소리 추억 여행 떠난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나의 길이라는 시조입니다. 나의 길 이형우. 굽어진 길을 간다 계곡물 흘러가듯 남들이 가지 않는 험한 길 도름길로 오늘도 고개 숙이고 흥얼대며 걷는다. 이런 시들은 정형적인 그런 시조풍이에요. 음률이 34, 34, 34, 34, 3543 정확합니다. 또 이렇게 읽는 사람이 또 이렇게 운율을 넣어서 읽으면 느낌이 또 다르겠죠. 뭐. 자, 이어서 겨울에 핀 꽃잔디 읽어보겠습니다. 겨울에 핀 꽃잔디 이형우. 소대한 추위 묶어
마음 찡한 얼음 새꽃 봄인 줄 선뜻 나와 묻별로 잠이 들어 봄마중 무엇이 급해 홀로 반겨 웃는 너. 겨울에 또 양지바른 꽃에 이런 꽃잔디가 풀쑥 느닷없이 폈나봅니다. 자, 이어서 겨울에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겨울에 피는 꽃 이응우. 겨울에 피는 눈꽃 향기를 팔지 않아. 벌납이 없다 한들 햇볕에 지는 꽃잎. 입맞춤 달궈진 입술 수줍음에 불 켰다. 왠지 새큼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시를 통해서 봄에서 여름을 지나서 순식간에 겨울로 갔다가 다시 현실로 오는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시만 가지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죠, 뭐. 그죠? 제가 느낌이 좋아서 눈에 띄는 몇 편의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시들도 많이 있는데 제 눈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시들이 있어서 읽어드렸습니다. 자,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박윤경이 부릅니다. 바람꽃.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알고 있어요. 바람에 가슴이 베인 듯 아프고 아파도 내 운명이라서 내가 품어야 할 사람 먼 길 떠나시던 바람 슬프던 날에 가슴에 그 정만 두시고 눈물 삼키시던 그대 뒷모습에 별 하나 슬피 빛났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시조를 소개해드리는 것이 처음이라 다소 많은 시를 읽어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형적인 시조의 느낌이라 다양한 느낌을 느끼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확실하게 분류하기도 조금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시가 현대시와 자유시로 분류되듯이 시조도 현대시조로 정형적인 시조풍을 벗어나는 시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흥우 시인의 시조를 읽으며 제대로 시조의 맛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조는 천년사랑 읽어봅니다. 천년사랑 이흥우. 비단강 물 한 개가 그리움 싹 틔워서 매달린 백만송이 수천 년 등불 밝혀 낯다른 연잎삼 안겨 풍악소리 들었드높다. 쌀악별 내려앉아 반딧불 연등마다 서동과 선화공주 개개비 참사랑은 반딧불 긴 시를 쓰듯 이야기꽃 피웠다. 네, 그 백제의 그 천년사랑을 또 이렇게 시조로 이렇게 또 다 현실적인 감각,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그런 풍경을 빗대어서 이렇게 시조로 쓰니까 또 맛이 다른 맛이 나네요. 잘 읽었습니다. 잘 감상했습니다. 이어서 읽어볼 시는 봄비 내린 날이라는 시조입니다. 봄비 내린 날 이흥우. 봄비에 젖은 가슴 한 움큼 부풀어져 산수유 눈웃음에 찢어진 저고리는 봄처녀 매달린 하늘 거울 보듯 빛났다. 꽃망울 녹여내어 벗겨진 치마폭에 그리움 촌농 굳듯 눈물이 마른 봄날 낯다리 웅덩이에 빠져 봄 소식을 전한다. 봄비 내린 날 또 이렇게. 근데 참 특이한 게요. 이렇게 시조를 읽다 보니까 같은 풍경인데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정겹게 느껴지네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자유시보다 또 다른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형화된 그런 틀 속에서 또 이렇게 느낌이 좋은 시들이 탄생된다는 게 좀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이어서 읽어볼 시는 능소화 연가라는 시입니다. 능소화 연가 이흥우. 절벽에 기어부터 가슴에 번진 애정, 능소와 웃는 달빛 별빛에 꽃잎 날려 슬프다 동백꽃처럼 목숨 내건 애절함. 까치발 고이 접어 내딛는 그리움은 벼랑 끝 고개사로 바람에 지는 꽃잎. 바람 탓 아니라면서 송두리째 떨군다. 능소화가 참 오래도록 피는 꽃 중에 하나인데요. 그 꽃을 볼 때마다 조금 좀 그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야사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가요? 조금 좀 슬픈 꽃으로 이렇게 좀 인식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읽어드린 이 능소화 연가 속에도 그런 애절함 남아있네요. 목숨까지 내건 애절함이 느껴집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정으로 핀 소금꽃이라는 시입니다. 정으로 핀 소금꽃 이흥우. 솔바람 자고 가는 뜰 아래 솔바다집 짠내음 소금꽃정 향기로 토해내어 깊은 밤 정넘친 얼굴 웃음소리 드높다. 원산도 파도소리 만남을 기약하듯 떡봉지 흑임자는 입꼬리 드높이며 나눈 정 넘치는 사랑 엄동설한 녹인다. 네, 이 시는 충청남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금꽃 시문학회 동인들하고 같이 보낸 그 시간들을 또 이렇게 시조로 남기셨네요. 저도 소금꽃 시 동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원산도의 뜰 아래 솔바다집 거기에서 이렇게 참 좋은 시간 보냈던 기억이 아직도 잔잔하게 남아 있습니다. 참 너무나 좋은 분들이라 형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인데요. 참 시를 나누고 정을 나누는 그런 풍경들, 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 볼까요? 초승달 연정이라는 시입니다. 초승달 연정, 이흥우. 귓속말 가냘품에 쌀악별 실눈 뜨듯 어슬의 눈썹다리 샛별과 손을 잡고 초승달 외돛배 되어 노을 뒤로 숨었다. 선화지 단묵 번진 어슬역 뒷짐 걸음, 돛배에 낚시하듯 기다림이는 파도, 봄 소식 꽁으로 울려 꽃 소식을 전한다. 초승달이 또 이렇게 꽃 소식을 전하는, 봄 소식을 전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또 쓰셨네요. 자, 다음 시 또 보겠습니다. 11월의 군불이라는 시입니다. 11월의 군불, 이흥우. 가지 끝 낙엽처럼 모닥불 그립듯이 온몸이 부서지는 절규의 한숨소리, 아궁이 군불을 딛고 붙어있는 나뭇잎, 어머님 뼈마디에 삭풍이 애린 아침, 백세의 여인 몸은 장작불 따스함에 온돌방 굽혀진 허리 잠시나마 펴신다. 11월 달에 이렇게 군불을 지피면서 그 따뜻함에 어머님의 그 굽혀진 허리가 잠시나마 이렇게 편안하게 펴진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쓰신 시 같습니다. 다음 시입니다. 잎새 달의 하루라는 시입니다. 잎새 달의 하루, 이흥우. 봄바람 쉬어가는 새순잎 가지마다 수줍은 부끄러움이 새색시 입술처럼 명작꽃 속살 보이며 자지러진 눈웃음. 완연한 봄낮 속에 목련화 무르익어 꽃잎 새 신음소리 버무린 꽃내음은 민들레 홀씨가 되어 꿈을 안고 떠난다. 11월의 군불을 이어서 잎새달의 하루라는 시를 읽었는데, 민들레가 홀씨가 되어 떠나는 모습, 그리고 꽃잎 새 신음소리가 버무려진 꽃내음, 이런 표현들이 어색하지 않고 그 꽃의 마음을 대변해 주듯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한강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요.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요. 좋아한다고 말해요. 내 곁에 있는 오직 한 사람, 당신을 사랑합니다. 행복하다고 말해요. 하루하루 함께 있는 게 내 모든 걸 다 준다 해도 아깝지 않는 그 사람. 고마움엔 그 눈물이 흐를 때도 많았고, 오직 나만 사랑하며 내 곁을 지켜준 사람. 고마운 사람, 내 마음을 울린 그 사람. 함께 가요. 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가요. 고마운
순간까지 함께 가요. 그 순간까지 함께 가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3장과 4장에 실려있는 시를 읽어봅니다. 먼저 읽어드릴 시는 동백꽃 피는 날입니다. 동백꽃 피는 날, 이흥우. 칼바람 우러대는 가슴의 분홍빛은 하늘이 찢어지는 설레임 순정처럼 입맞춤 큰 눈물 뚝뚝 붉은 방석 깔았다. 가슴속 자리 잡은 새색시 붉은 입술 먼 하늘 내려앉아 잔별이 잠이 들어 분홍빛 첫 입맞춤에 기절하고 말았다. 동백꽃 피는 날 이렇게 분홍빛 첫 입맞춤에 기절하고 말았다네요. 참 엄청 짜릿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능소화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능소화하고 어떤 느낌이 다른지 다시 또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소화, 이흥우. 달빛이 녹아내려 묻 별로 지는 꽃잎, 개개비 우는 뜰을 능소화 눈물 보여 애달다 못다 한 사랑 송두리째 뒹군다. 까치발 고이 접어 내딛는 그리움은 벌나비 없다 한들 수뇌보 꽃을 보듯 바람탓 아니라면서 선비답게 지는 꽃. 이렇게 시조는 사실적이기보다는 이렇게 은유하고 비유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옛날 우리 선조들의 시조를 읽어봐도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비유해서 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어드리는 이흥우 시인의 시조도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읽어볼 시조는 꽃잎 지는 날이라는 시조 한번 읽어볼게요. 꽃잎 지는 날, 이흥우. 소쩍새 울먹인 밤 설잠잔 눈시울은 둥짙은 내 가슴에 은달빛 눈물 쌓여 꽃 묻은 붉은 입술로 옷고름이 젖는다. 세월에 지는 꽃잎 바람탓 아니하듯 별똥별 아름답게 한 줄기 뭉친 빛은 눈썹달 농익은 봄밤 등불되어 떨군다. 별빛이 잠들어서 숨죽인 명지바람 꽃잎에 머문 자리 목을 벤 기다림은 감자밭 연줄에 매단 숱한 인연 닮았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시조는 비유하고 은유가 굉장히 참 깊은 맛이라서 이 지금 읽어드린 꽃잎 지는 날 이런 시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조 속에 꽃잎 지는 날이라는 시조 속에 담겨있는 참 그런 깊은 애절한 마음, 그리움 이런 것들이 참 깊이 숨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기다림의 행복이라는 시조입니다. 기다림의 행복, 이흥우. 샛별과 눈썹달이 손잡듯 기다림은 초저녁 어둠 맞아 쌀악별 속삭임에 너와 나 만남도 어쩜 깊은 밤의 반짝임. 혹한을 이겨내고 꽃향기 기다림은 벌나비 반겨맞아 봄비에 웃는 꽃봉. 꽝우름 여운을 남겨 가는 봄을 잡는다. 기다림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행복이겠죠. 꼭 올 거를 예측을 하고 기다리는 기다림은 행복입니다.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는 기다림은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이겠지요. 자, 가슴에 핀 눈물이라는 시조 있네요. 한번 볼까요? 가슴에 핀 눈물, 이흥우. 소쩍새 밤새 울어
별똥별 눈물 쏟듯 각인된 아린 가슴 옷깃에 슬픔 젖어 아무리 그리워해도 부모 없는 빈자리. 꽃으로 피고 진들 눈물도 없는 걸까. 물고기 눈시울에 새들의 지저김도 달물이 무지개 되어 고운 눈물 보인다. 목청 쉰 매미 울음 벼랑 끝 절규처럼 흰설이 내린 가을 젊음을 염색한들 또다시 기쁨의 눈물 진주되어 웃을까. 참 아픔이 가슴속에 이렇게 각인되면 아무리 참 좋은 것들을 갖다 주고 아픔이 그렇게 깊으면 즐거움을 아무리 안겨주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 거죠. 지금 읽어드린 이 시 가슴에 핀 눈물 이 시조는 아마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자리가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부모 없는 빈자리, 무지개 되어 고운 눈물 보인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다 자연히 그렇게 그립고 안타깝고 더 잘 해드리지 못한 게 마음에 이렇게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어서 갯바위에 앉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갯바위에 앉아 이흥우. 7월의 가슴으로 온몸을 불지핀 너 갯바위 흰 포말은 뜨거운 눈빛으로 섬과 섬 손 뻗는 연정 까만 연밥 달렸다. 죽음 앞 연어처럼 신나게 물길 쫓듯 폭풍우 몰아쳐도 갈매기 갈 곳 있어 돛담배 백길을 따라 만선 깃발 달았다. 달빛이 녹아내려 묻별로 지는 꽃잎 개개비 우는 뜻을 능소와 눈물 보여 애달다 못다 한 사랑 송두리째 뒹군다. 갯바위에 앉아서 이렇게 한탄하는 건가요? 이렇게 송두리째 뒹구는 그런 애달픈 사랑을 그리워하는 걸까요? 마침 제 마음처럼 제가 그렇게 갯바위에 앉아서 못다한 사랑에 대한 그런 아픔 때문에 철썩이는 물길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문풍지 황소바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문풍지 황소바람 이흥우. 세상이 고운 것은 보듬는 큰 사랑이 겨우내 참꽃처럼 꽃피기 때문이다. 눈사람 따뜻한 가슴 웃음꽃에 녹는다. 맘씨를 뿌린 텃밭 새소리 지저김은 꽃향기 머문 세월 흐르는 고운 미소 문풍지 황소바람도 세번 안겨 반긴다. 문풍지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고 많이들 그랬죠. 지금은 아마 한옥에서는 이 문풍지를 많이 문에 창문에 종이를 바를 때 이렇게 하겠지만 요즘에 문풍지 본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참 사연이 많고 겨울철이면 삭풍을 막아내던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문풍지입니다. 자, 또 한편 볼까요? 백원 동전의 의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원 동전의 의미 이흥우. 무관심 세월 속에 가볍게 여겨왔던 땅바닥 내굴리던 백원의 동전 주화. 누굴까 이름표 없는 이 충무공 초상화. 동전의 톱니바퀴 110개 맞물리어 화합을 암시하듯 다투지 말라 해도 나라꼴 당리당략에 애달프게 어둡다. 불멸의 바다장군 45전 불패신화 999의 숭전보로 새겨진 이름표는 이순신 드높은 위상 위조 없이 살라 한다. 100원짜리 동전에 이순신 장군의 그 사진이 들어있죠. 그 이순신 장군의 그런 드높은 위상을 100원짜리 동전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위조 없이 살라고 하는데 왜 그 의미를 너네들은 모르고 그렇게 이상하게 사느냐, 그런 거겠죠. 이충복처럼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온몸을 불살라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신 분이 참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도 참 영광이고 행복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당리당략에 쪄들어가지고 개인적인 욕심에 쪄들어가지고 말로는 국민 하면서 뒤돌아서면 국민을 이용해서 자기들 배불리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이응호 시인의 시조를 읽으면서 많이 감상해 봤습니다. 시조를 하나하나 읽으며 숨가쁘게 달려오는 지금 이 시간이 참 다양한 시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렇듯 우리 한글이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내는 것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하나의 시제 속에서도 다양한 시각을 느낄 수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하여 느낌과 독자에게 주는 호소력도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가을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떨어지는 낙엽 한 장에도 아픔을 느끼는 계절입니다. 이런 계절에 항상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양지은 아시나요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